주식시장은 전쟁터와 같은데요. 연말에 맞아 내년을 전망하는 국제금융센터의 보고서를 정리해봤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오늘의 승자와 내일의 도전자들입니다. 전장의 참가자들을 살펴볼까요? 우선 1막 미국입니다. 아메리칸 저거너트가 진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글로벌 슈퍼파워에 가깝습니다. 정말 너무나 강력한데요. 하지만 이런 거인에게도 약점이 존재하죠. 한번 강점과 약점을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강점인 슈퍼파워, 첫 번째는 바로 주택입니다. 11월 잠정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3.3% 늘면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치 1.0%를 크게 웃돌았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주택은 단순한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 미국 가계와 소비, 그리고 심리까지 건드리는 핵심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 분석은 명확합니다. 모기지 금리가 내려오고 임금 상승이 주택가격 상승률을 웃돌면서 살 수 있는 조건이 개선됐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약점 또한 존재하는데요. 제조업 쪽은 약합니다. 댈러스연은 제조업 지수가 -10.9로 더 내려오며 생산, 신규 수주 같은 세부 항목도 저조했습니다. 미국을 받쳐주는 두 번째 힘, 바로 증권사들의 낙관론입니다. 블룸버그 조사에서 전문가 21명이 내년 S&P 500이 평균 9% 상승할 것으로 봤고 놀랍게도 하락을 예상한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들이 든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경제 성장과 기업 실적이 아직 버틴다는 점. 둘째,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가능성. 셋째, AI 산업의 잠재력입니다. 일부는 AI를 거품이라기보다 경제 구조를 바꾸는 혁명에 가깝다고 봅니다. 이런 낙관론이 시장 참여자의 심리를 긍정적으로 자극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메리카 저거너트에게도 약점은 존재하죠. 미국은 세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 연준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제압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기가 둔화되면 정책 선택지가 급격히 좁아집니다. 관세가 강화될 경우 물가 압력을 다시 자극하면서도 동시에 성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노동시장입니다. 고용이 약해지면 가계는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저축이 늘고 소비가 줄어드는 패턴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AI가 단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일부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결합됩니다. 셋째, 달러입니다. 달러 패권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만 관세 정책과 재정 여건이 겹치면 달러에 대한 과도한 특권이 약해질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커집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여전히 슈퍼파워지만 무시하지 못할 약점도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런 약점을 파고들 도전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2025년을 흔들었던 관세 거인의 재등장입니다. 시장에는 관세 충격은 시간이 지나면 희석된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신 분석은 반대로 말합니다. 내년에 관세가 줄어들기보다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으니 대비하라는 경고입니다. 이 논리의 골자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법적 제약이 있어도 행정부가 관세 부과를 계속 시도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북미 무역 질서의 핵심인 USMCA가 재협상 과정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셋째, 미국과 EU 사이의 합의 역시 정치적 대립이 커지면 언제든 재점화될 수 있습니다. 넷째, 통화정책 리더십이 바뀌며 물가보다 정치적 목표가 앞설 가능성까지 시장은 가격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정리하면 관세는 단순히 무역 문제가 아니라 성장, 물가, 환율을 동시에 흔드는 거인 변수입니다. 한편 미국 내에서 약점이라고 지적받아왔던 사모신용 문제의 경우 내년에는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존재합니다. 지난 15년 금융위기 이후의 강한 규제는 은행의 대출 수익 기회를 제한했고 그 틈을 사모대출 같은 비은행권이 메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규제 환경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면서 은행이 다시 공격적으로 대출을 늘릴 동기가 생겼습니다. 무시받았던 전통은행들이 15년 만에 다시 전장으로 복귀할 시점이 온 것이죠. 사모대출 영역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면 상대적으로 규제 체계를 이미 갖춘 은행 쪽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시장 구조가 바뀌는 국면입니다. 미국이라는 슈퍼파워 저거너트를 보셨다면 이제 2막을 볼 차례입니다.
이막은 글로벌 전선인데요. 중요한 관찰은 하나입니다. 미국이 흔들릴 때 과거에는 전 세계가 같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부 지역이 서로 다른 이유로 서로 다른 움직임을 보입니다. 중국의 드래곤과 사무라이, 그리고 유럽의 상처 입은 곰이라는 새 참가자에 대해서 살펴보시죠. 중국의 용이 진화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용이 아니라 디지털 드래곤입니다. 중국인민은행은 디지털 위안화에 사실상 예금화폐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은행이 고객의 실명 디지털 위안화 잔액에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결제 수단 확장보다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자는 화폐를 금융 시스템 안에 붙들어매는 접착제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해외 상장 관련 자금 규정을 완화해 국내 기업의 해외 자금 조달을 쉽게 하고 금융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메시지도 나옵니다. 다만 디지털용이라도 약점은 존재하죠. 중국 내부적으로는 경기 둔화대 등 숙제가 남아있다는 평가가 공존합니다. 사무라이는 수십 년간 조용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무라이 일본은 금리 인상이라는 무기로 전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실질 금리가 매우 낮고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통화 완화 수준을 조절해야 한다는 인식입니다. 즉, 언젠가는 더 금리를 올린다는 방향성이 확인됩니다. 다만 사무라이 특유의 방식대로 속도는 점진적입니다. 시장에서는 내년 상반기 최소 한 번의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최종 금리 수준은 1.25에서 1.5% 범위를 바라봅니다. 현재 0.75% 수준이니 방향성은 분명히 위입니다. 이 변화는 엔화, 일본 주식 그리고 아시아 전체 자금 흐름에도 영향을 주는 파동입니다. 유럽에서는 상처 입은 곰, 독일이 가장 상징적입니다. 독일 경제연구소 설문에서 응답 기업의 절반이 내년 일자리 축소를 계획한다고 밝혔습니다. 배경은 명확합니다. 보호주의 강화와 수출 부진, 그리고 누적된 경제적 피해입니다. 다만 더 나빠진다가 아니라 저조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제시됩니다. 즉, 독일은 회복의 V자보다 바닥을 다지는 U자에 더 가까운 그림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장에는 항상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있죠. 내년 전장의 가장 큰 변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미국과 베네수엘라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은 정보전의 성격이 강합니다. 러시아는 관저 드론 공습을 주장하고 우크라이나는 협상 방해를 위한 거짓이라고 반박합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는 장기 안전 보증을 요구합니다. 이 조합은 전쟁이 단기간에 깔끔히 정리되기 어렵다는 신호로도 읽힙니다. 미국 베네수엘라 이슈는 갑작스러운 확전 리스크를 자극합니다. 공격의 구체적 내용은 제한적으로 언급되지만 목적이 마약 밀수 억제와 정권 퇴진 유도라는 점, 그리고 사실이라면 미국의 첫 지상 공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시장에는 부담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들은 결국 전장 참여자들에게 피해로 돌아옵니다. 마지막 산막의 핵심은 전략입니다. 전장이 시끄러울수록 중요한 건 전략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파이낸셜 타임스, 블룸버그 등 주요 매체들이 공통으로 던지는 전략은 무엇일까요? 올해 성과만 놓고 보면 미국 저거너트도 17%나 올랐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지수는 29% 상승했습니다. 즉, 미국이 못했다가 아니라 미국 외가 더 강했다는 구도입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이유로는 미국 고평가 우려, 중국의 AI 기술 진전, 그리고 미국의 급진적 정책 리스크 같은 요인이 제시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시선이 향하는 곳이 새로운 관심 지역입니다. 중국은 경기 회복 가능성, 독일은 부양책 기대, 한국은 반도체 강세가 거론됩니다. 즉, 2026년 전장에서도 다각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